저는 그 전용기 기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명은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PRK615 편이고요. 기종은 인류신사의 IL-62 기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식 전용기로서 참매 1호로 불리고요. 4배의 화려한 탁자, 소파까지 구비되어 있고 간부들과 회의까지 나눌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대당 300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과거 갈마비행장, 미래과학자 거리 등을 시찰할 때도 바로 이 참매 1호를 애용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에도 한 번 왔었죠. 인천 아시안게임에 황병서, 최룡해 등을 태우고 왔다 간 적도 있습니다. 개인 전용기여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의 오이사 조치 제대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번에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비행기에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타고 있습니다. 일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단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최희 당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도 함께 왔습니다. 앞으로 9일에서 오늘에서부터 내일 모레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내일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할 예정이고요. 접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을 하고 오찬도 함께하는 일정이 돼 있죠. 네. 청와대 공식 발표 사안인데 아마 오찬을 나누면서 진짜 깊은 얘기들을 오갈 수 있고 이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할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발지 실제 지근거리에서 만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역시 북측 최고위 관계자들을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 네. 진정성을 그러니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진솔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북한인의 핵실험이라든가 북한이 탄도미사일도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성 있게 손을 내미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느냐 안타까운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 역시 대통령께서 아마 진정성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비행기가 이제 택싱이라고 하죠. 내려와서 이제 이륙 착륙을 한 뒤에 계류장에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곧 그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레 일정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일은 지금 김조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심 때 네.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또 어떤 그런 김정은 위원장의 친선한 구두 메시지가 올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안이고, 모레 일정은 지금 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모레 저녁에 지금 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그렇죠. 북한 예술단 공연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볼 수도 아마 있겠네요. 그 공연 때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세 사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참모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초청을 해서 국립극장에서 같이 공연을 보는. 만약에 이제 김여정 그 부부장도 같이 보게 될 것 같은데 본다면 그러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도 아마 같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녁 공연이라 근데 그거 보고 나면 또 좀 늦어질 텐데. 그거 뭐 우리 남관계에서 보통 보면요. 밤늦게까지 일정들이 막 수년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예. 인천공항이 워낙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순환공항도 그런 밤늦게? 야간 비행에는 문제가 없는 공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에 그런 공연을 보고 그 평양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 또 다른 관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행기를 착륙할 때면 그 나라의 의전순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처음엔 아마 김영남이 내리겠죠. 그다음에 뭐 최희가 내릴 두 번째 트래블 계단을 누가 내릴 것이냐 관심사. 아무래도 과연 두 번째로 김여정이 내려올 것이냐 이것 또한 관심사일 것 같아요. 북한에서 직급상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높은 겁니까? 최희 당 부위원장이 높은 겁니까? 최희가 높죠, 직급상으로. 네. 훨씬 높죠. 명목상 그런데 이른바 보이지 않는 실세 권력을 따지면 그거 비교할 바가 안 되죠. 지금 보니까요. 브릿지 게이트가 나가는군요. 브릿지 그래서 게이트에서 날씨가 나오는 추워서 거로 보니까 봐서는 아마 실내로 해서 나갈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올 것 네. 같습니다. 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은 지난번에 내려왔을 때나 이럴 때만 해도 이제 우리 실무자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단을 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기다려준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이제 브릿지가 와서 저렇게 옆에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렇게 되면 터미널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지금 이제 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고령이다 보니까 혹시 계단을 내려오다가 혹시 만일에 뭐 불상사도 있을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저렇게 오게 되면 사실은 그 계단을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쭉 해서 실내로 연결돼서 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언론에 공개되는 부분도 그만큼 예,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제 저렇게 이제 동선을 저렇게 잡으면 북한 쪽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아주 뭐 특별한 어떤 그런 행사를 요구한다라기보다는 대중적으로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습니다. 해달라는 그렇게 해서 되거든요. 아마 이제 계류장에서 저렇게 이제 그 트랩을 내려오지 않고 저렇게 간다면 아마 우리 한국 그 지금 이제 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분들도 혹시 얼굴을 마주칠 수도 있는, 물론 뭐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조명균 장관을 비롯해서 영접단은 뭐 브릿지 앞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입국장 앞으로 가게 입국장 되나요? 아닌데 이제 지금 제2터미널 구조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구조로 보면은 VIP 통로가 따로 통로가 있죠. 따로 있죠. 네. 분명히 제2터미널도 있겠죠. 아마 저 이제 CIQ 촬영을 하는 기자들은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또 이제 저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풀기자단이 구성돼 있기로 돼 있으니까 아마 이미 촬영을 일부 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풀그림을 이제 저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KTX가 간혹 인천공항까지 가는 편이 인천공항에서 있습니까? 출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갈 수도 아마 있겠네요. 여기서 서울역을 거쳐서 강릉까지로 바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라고 보이죠. 인천공항 출발해서 그 평창 올림픽 그 하는 아까 무슨 어느 역이라고 했죠? 거기가 이제 상봉역도 있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강릉에 강릉역. 강릉역 그 전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내리는 강릉역 전에 이제 진부역이 예, 있고 진부역에 내릴 가능성이 제일 크겠네요. 근데 사실 이제 정확히 20년 만입니다. 1998년 9월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을 드디어 오늘 개막하는 데는 20년 전에 굉장히 냉전의 상흔이 어떤 무장공비 침투 때문에 그런 흔적이었던 것이 20년 만에 올림픽을 치르고요. 그러다 북측 대표단이 오고요. 이게 굉장히 남북화의 그 상징인데 이러한 걸음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좀 바람을 갖습니다. 예. 자, 저희들은 저희 촬영 기자의 화면을 통해서 김여정이나 또는 김영남 위원장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했는데 네. 저렇게 이제 브릿지가 와서 바로 저반이 되고 지금 저러면 이제 다 안전벨트 풀고 이제 바로 나가시거든요. 일반인들. 이미 지금 나가셨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서는 공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또는 김영남 위원장의 모습을 이 화면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잠시 뒤에 그 KTX를 타고 간다고 가정했을 때 글로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공개가 될 수 오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행이 22명이나 됩니다. 예. 네. 굉장히 그 수행원까지 22명, 그러니까 그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그 2박 3일을 체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 짐도 있고요. 이런 걸 하면 좀 지금 최종 그 빠져나갈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지난번에 생각합니다. 현송 왔을 때처럼 KTX도 특별 편성을 해서 줬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이런 일단은 만약에 KTX를 방향이라면. 타게 된다면 예.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하는 뭐 보안 문제라든가 뭐 과도한 취재 열기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렇게 해서 바로 네. 일단 진부역에서 내려서 평창에 그 북한 선수단 숙소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네. 그렇게 치면은 그 인천 공항에서 아마 진부역까지 가는데 한 뭐 2시간 반 최대치로 치면 예.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그런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막식도 8시니까 좀 일찍 도착하려면 시간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예. 또 그리고 이제 보면 인천 공항에서 지금 KTX까지 타는 데 있어서도 좀 거리가 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걸어가는 모습이랄지 이런 것들은 또 아마 화면에 잡힐 수도 있을 것 그 같습니다. 제2터미널이 지하 통로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합니다. 활주로 밑에 그 이게 일반은 공개할 수 없는 뭐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연결 가능성이 여긴 있고요. 제1터미널. 1터미널로 오게 된다고 하네요. 네. 보통 우리가 외국
갔다가 오거나 외국에 예. 나가면은 입국 절차가 있잖아요. 네. 스탬프도 찍고 예. 뭐 검색도 받고 VIP들도 그런 절차를 사실은 밟고 있습니까? VIP라기보다는 남북관계 특수하면 그 김용 교수께서도 평양 가보실 때 있지만 특수 여권이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여권입니다.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단수 여권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책자가 아니고 예, 형태는 한 장, 여권인데 한 장짜리. 여기 특정 국가 출입국 해서 사진 하나 있고 오른쪽에 다 이렇게 종이를 반 접은 딱딱한 종이로 반 접은 형태의 여권 크기만 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는데 물론 이런 오늘 고위급 대표단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겠죠. 서로 왜냐하면 양해각서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같은 입국 방식은 제가 볼 땐 북한이 저렇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초로 오는 로열 패밀리고 그래서 아마 김여정을 거의 김정은 위원장급으로 경호해 달라.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외배 노출시키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동선 같은 것도 좀 엄격하게 통제해 달라. 그래서 아마 저렇게 야외에서 있을 수 있는 영접이나 이런 걸 간략하게 좀 약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밖에서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공항 안으로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공항 안의 모습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 공항 안쪽의 모습입니다. 경찰 병력이 지금 경호를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사실 이제 접근하기 좀 어려운 동선을 통해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기가 여기 지금 보니까요. KTX를 탈 수 타는 있는 곳이죠? 예, 맞아요. 그런 예, 역입니다. 저 위로 이제 그 그렇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타고 가자는 맞습니다. 거고요. 네. 예. 지금 위치로 보면은 우리 그 이른바 제1터미널 VIP룸이 출국장 할 때 그 끝편 쪽 방면 같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예, 이제- 출국장 쪽으로 이해하시면 예, 예.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저렇게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아마 이제 KTX를 탈 수 있는 그런 쪽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장기 주차장에다 차 대고 그렇습니다. 나면요 저길 지나가시요. 그럼 저 동선으로 보면은 지금 그 고위급 대표단 일행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찰 병력이 있는데 그 라인을 통해서 지나가는 KTX에 모습을 타는 걸로 뭐 예.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 될 것 그 같아요. 예. 모습을 먼 발치나마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KTX를 타는 인천국제공항역 경찰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뭐 동선이 이미 이제 엠바고 상황이고 저희들도 굳이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동선을 먼저 추론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병력은 이미 KTX 인천공항역 쪽으로 깔려져 있네요. 지금 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 그 2박 3일의 일정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어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면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과연 김여정이나 김영남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느냐, 또 개별적인 미팅이 잠깐이나마도 진행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이게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지금 11년 만에 남북의 어떤 정상의 그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이라이트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개막식장에서 뭐 김영남 위원장이나 또 펜스 부통령의 어떤 조우라든지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김여정 제1부부장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앞서도 보고 있지만 엊그저께 평양예술단 본진이 평양에서 출발할 때 쭉 서 있는데 그 자세히 보면요. 그 현성월 단장이 이렇게 목례를 예. 숙이는데 서로 인사할 때 김여정 제1부부장은 그 같이 맞인사를 안 합니다. 이 위상을 어느 정도 나이는 한참 한 10서너 살 아래로 알고 있는데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그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과는 달리 표정이 좀 자연스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의 그런 이미지는 이빨이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웃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그렇죠. 환하게 그런- 웃는 모습.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럴 자리가 아닌 데서도 심지어는 오히려 열병 이제 시간은 뒤에서도 꽃다발 받으면서도 웃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런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는 그 행사에서 대체로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짜여진 일정대로 움직이는 게 그런 북한의 특별한 그런 의전 절차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김여정 부부장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이런 것들이 결국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근거리에서 그 자신감일 수도 모든 있고요. 것들을 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이번 박람 기간에도 다른 북한 예를 들어서 어제 뭐 공연 예술단 같은 경우 앞에서 비보잉을 하고 있는데도 굳은 표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김여정은 얼마든지 남측 카메라 앞에서도 환하게 웃는 모습 보이고 매너 있게 뭐 이렇게 세련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왕 공주입니다. 말하자면 공주. 그쪽 얘기로는 북한을 예. 자꾸 우리가 최룡이가 2인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사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신이고요. 그런데 2004년도 돌아가신 자기 엄마 고영이로부터 뭐 어려서부터 들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외가가 제주도입니다. 네. 엄밀하게 따지면요. 외할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가서 엄마가 고영이가 오사카 출신입니다. 1970년대 제일 북송선을 탔던 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외할아버지가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본인이 어려서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은 이제 출국장으로 나와서 귀빈실 쪽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를 마실 수도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영접단과 함께 귀빈실이면은 그 아마 그 비행기가 최초 비행기가 지금 VIP 룸을 지금 이 차량은요. 이 차량은 아까 이제 우리 조명균 네네. 장관 등 우리 측 그 영접을 하기 위해서 나선 일행들이 타고 내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할지 아니면 KTX를 타고 이동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그러면 뭐 KTX를 특별편이라기보다는 정기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기다렸다가 저기서 KTX 차량한 데까지는 좀 이동을 많이 해야 되죠. 지금 VIP 주차장이 보이는데 VIP 주차장은 출국장 가보신 분 알지만은 그 인천대교를 통해서 인천공항 쪽으로 비행기가 가다가 제일 첫 번째 맨 우측이 장소가 저기 VIP 그 주차장이 되겠죠. 네, 자, 지금 화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인천공항, 조금 전에 그 참매 1호 타고 왔던 그 항공기가 보이고 있고요. 왼쪽은요, 지금 차량 2대, 네. 우리 그 영접을 위한 차량이죠. 제네시스 차량이 보일 겁니다. 저 차량에 잠시 뒤에 우리 그러니까 조명균 장관을 비롯한 영접하는 인사들과 함께 북한 대표단이 저 차량을 탈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차를 타고 KTX를 타는 곳까지 이동을 한다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저 화면 왼쪽 화면을 통해서 지금 김영남 위원장이라든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모습을 볼 수도 있을 첫 것 모습이 같습니다. 드러나는 순간이겠네요. 저 차량이 만약에 주차장을 빠져나와서 오른쪽으로 하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좌측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서울역까지 온다라는 논리가 그게 아니라 있습니다. 이제 KTX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KTX 인천공항, 였는데 그러니까 인천공항 KTX역으로 KTX역까지 교통센터를 통해서 공항 내 교통센터라는 꽤 거리가 곳인데요. 멉니다. 예. 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마 이동을 이제 그렇게 그런 계획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들이 평소에 다니던 에스컬레이터 타고 뭐 이러면 네네. 다른 사람들과 계속 또 그 통제를 해야 되거든요. 거의 뭐 한 1km 이상 걸릴 예, 겁니다. 바로 귀빈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서 차를 타고 조금만 이동을 하면 한 뭐 6, 700m만 이동을 하면 바로 KTX를 탈 수 있는 교통센터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동선을 네. 일반인들과 맞출 수 있는 동선을 최소한 네. 줄이겠다는 것이죠. 저희가 계속 예시기한 대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정도 밝고 행동도 자유분방한 인물이거든요. 저 부분에서 이제 김여정의 모습을 가장 먼저 포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뭐 역시 밝은 모습일 겁니다. 아마 개별적인 승용차에 그 4명, 김영남, 김여정, 이성권 뭐 이런 사람들이 타고 뒤에 또 지금 승합차도 준비되어 있고 버스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방도 여러 개 있으니까 아마 버스 정도는 가방에 실을 가능성도 있고 벌써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자, 지금 이제 경호 요원들의 네. 모습이 좀 보이고요. 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측 그 촬영 기자의 모습도 보이고요. 아마 저쪽으로 김영남 위원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미 취재진들이 나와서 동선을 알고 있는 취재진들이 나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쪽을 통해서 생중계를 통해서 최초로 한국 남측 카메라로 잡히는 김여정의 모습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손님이 먼저 나오게 되나요? 영접단이 먼저 나오게 되나요? 사실은 지리 감각이 없으니까 예, 우리 영접단 안내하는 먼저 사람이 나오겠죠. 있겠죠. 자, 일단 카메라 기자들이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귀빈실에서 인사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인사를 끝냈고 잠시 뒤에 이동을 하니까 카메라 기자들이 먼저 와서 다음 이동지로 이동을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5분 정도에 조우할 수 있는 시간, 10분 정도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김영남 위원장과 그 조명근 장관이 약수를 나누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정도 얘기를 하고 그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어떤 일정이 있습니다 정도를 아마 얘기를 끝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동을 하시죠. 오늘 KTX를 타고 갈 것 같은데요. 차량이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기 직전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카메라 기자라든가 취재 기자들이 지금 움직임을 봐서는요. 아마 바로 곧 이쪽 대기하고 있는 차량 2대에 나눠 타고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는 평창 쪽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차를 타고 또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인천공항 귀빈 주차장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귀빈실에서 차담회를 잠깐 갖고 이곳으로 나와서 또 평창으로 가기 위해서 KTX 타고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여성 경호원의 모습도 보이고요. 네, 앞에 있네요. 여러 서서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아는 당국자의 모습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경호원이 먼저 와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지금 신경 쓰는 거는 이 혹시라도 있을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부터 일단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사고는 이렇게 테러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죠.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예우라든가 안전에 이 보안에 만전을 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이른바 김일성 혈통이라고 하죠. 일각에서 지금 백두혈통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논란이 많긴 하는데요. 가장 객관적인 단어는 저는 김일성 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성 혈통 중에 가장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은 다음에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일 부부장이 남측에 도착을 했고요. 조금 전에 도착을 했고 이제 차량을 이동해서 잠시 이동을 하고 KTX를 타고 현재 평창으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는 우리 측 통일부 장관, 조명근 장관, 천혜성 차관,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 2차장과 잠시 차를 마시면서 간담을 나눴습니다. 아마 지금 남관표 2차장이 직접 영접에 나간 것은 청와대에서 또는 다른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사전 그런 조율이랄지 이런 장소의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남관표 2차장이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례를 보면 청와대 안보실에서 차장급이 그렇게 영접을 직접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청와대에서 직접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그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이번에 이제 내일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얼굴도 익히고 또 그것을 실무적으로 그 총괄하는 사령탑이 남관표 2차장인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1시 46분에 비행기가 도착했으니까 한 30분가량 지났는데요. 우리 영접단과 어떤 인사말을 나눴을까요? 아마 그 의례적인 제가 좀 빗대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월 9일 날 밤늦게 이성건 위원장과 조명근 장관이 끝났을 때 저는 그때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이 추운데 올라가십니까? 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남달리 들렸습니다. 올라가십니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리아 국민 2세이기 때문에 저희 돌아가신 부모님들 다 고향이 이북이기 때문에 그 어휘 한마디가 저는 굉장히 남다르게 들렸거든요.